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 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신 15. 에릭슨 최면.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변화의 신의 15번째 강의로 에릭슨 최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큰 소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는 안 들어가려고 하고 농부는 강제로 집어넣으려 하고 가관이 아닙니다. 그때 이를 지켜보던 7살 사내 아이 에릭슨은 꾀를 내었습니다. 사내 아이는 조르르 달려가 소꼬리를 힘차게 잡아당깁니다. 외양간에 안 들어가려고 저항하던 소는 순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외양간에 넣으려는 강한 힘에 저항해야 할지, 외양간 밖으로 끌어내는 약한 힘에 저항해야 할지, 결국 소는 저항하기 쉬운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외양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중구속기법입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딸 문제로 에릭슨을 찾아왔습니다. 사춘기가 된 딸이 매일 밤 12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오는 건데요. 무슨 방법을 써도 딸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에릭슨은 어머니와 이것저것을 얘기하면서 딸이 매우 강박적이어서 매일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릭슨은 이렇게 지시했죠. 매일 밤 딸이 다음날 입고 갈 옷을 잘 챙겨서 냉장고에 넣어라. 딸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으면 그냥 정신과 의사가 시켰다고 말해라. 그리고 밤마다 불타는 딸의 행동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해라. 어머니는 집에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무식한 행동에 질려버린 딸은 엄마도 미쳤고 정신과 의사는 더 미친놈이라고 욕하면서 결국 자신의 행동을 고쳤습니다. 혼돈 기법입니다. 맞불 놓기 기법이라고도 하죠. 에릭슨 최면은 비상한 치료법으로 불리면서 주위 동료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53년 미국 의학학회는 뉴욕에서 에릭슨의 면허 박탈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에릭슨은 사전에 위원회 회장이 뉴욕행 비행기를 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상 같은 비행기 옆좌석을 구했죠. 셋은 회의 장소를 향한 아주 껄끄러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릭슨은 천천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에 편안하게 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긴 여행 동안 셋은 점점 편안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할 때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되었죠. 산재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아날로지컬 마킹이라고도 하고요. 밀톤 에릭슨은 당대 최고의 심리치료사입니다. 천부적인 언어의 마술사이고요.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에릭슨은 현대 최면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1957년 최면의 임상 적용을 위해 미국 임상최면학회를 창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천적인 생맹, 음치,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전신마비 증상으로 고생했죠. 에릭슨은 17살 되던 해에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밤 에릭슨은 어머니가 의사 3명과 자신이 오늘 밤을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는 대화를 엿들었죠. 에릭슨은 죽는다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쉽게 단정하는 의사들에게 대단히 화가 났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석양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침대를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에릭슨은
대단한 트랜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석양이 하늘 전체를 물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만 그 나무는 전혀 보지 못했죠. 에릭슨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부모님과 형제들, 간호사의 도움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눈동자를 움직이고 소리를 듣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감각을 개발했습니다. 관찰력을 키웠어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인 바디랭귀지를 터득했습니다. 이러한 에릭슨의 아이디어는 NLP의 캘리브레이션과 서브 모델리티 기법으로 정착되었죠. 에릭슨은 결국 오랜 역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정신과 의사로 성공하였습니다. 스스로를 고치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치유하는 당대 최고의 심리치료사가 된 겁니다. 인간 승리를 이룬 것이죠. 국내에서 에릭슨 최면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설기문 교수입니다. 이제 에릭슨 최면의 핵심에 대해 세 가지로 토픽을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에릭슨 최면의 특징, 기법, 그리고 최면의 실제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에릭슨 최면의 특징입니다. 너츠입니다. 내추럴, 유털리제이션, 트랜스, 솔루션 센터드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내추럴. 에릭슨 최면은 자연적인 대화 최면입니다. 전통적인 최면은 치료자 중심입니다. 권위적이고 형식적이며 지시적이고 인위적이죠. 최면 감수성을 중요시합니다. 반면 에릭슨 최면은 철저히 내담자 중심입니다. 칼 로저스의 철학을 중시하죠.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무비판적인 허용, 정확한 공감에 기초합니다. 에릭슨 최면은 허용적이고 비형식적이며 비지시적이고 자연적입니다. 에릭슨은 최면을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보았습니다. 흔한 일상의 트랜스를 강조했어요. 다양한 최면 상태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오랜 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누구나 멍한 상태로 들어가는데요.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영화에 몰입해서 자기도 모르게 팝콘 한 통을 다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설교나 강연에 매료되어 순간 큰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요. 대화 도중에도 자연스럽게 최면이 유도됩니다. 특별한 주체가 없어도 트랜스 상태가 발생합니다. 최면적 질문과 트랜스 유도성 탐색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참 토론할 때 갑자기 오늘은 며칠이죠? 라고 물으면 누구나 당황하면서 순간 멍해집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교의 간화선이란 게 있습니다. 스승이 화두를 던집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 제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자연적인 대화 최면은 내담자의 주의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데요. 우선 내담자의 문제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내담자 경험에서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순간 기대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에릭슨 최면은 트랜스를 유도하는 독특한 화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5가지가 있습니다. 1. 과거 최면 경험을 사용하기. 2. 내적인 집중을 유지하기. 3. 잠입 암시를 사용한 은유적 최면 유도. 4. 부정 암시를 통한 최면 유도. 5. 혼란 기법을 사용한 최면 유도. 혼란 기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패턴 중단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딸꾹질을 할 때 멈추게 하기 위해 깜짝 놀라게 하죠. 그러면 아이는 순간 혼란에 빠지면서 딸꾹질 패턴에서 벗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혼란 상태에 빠졌을 때 저항이 가장 적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막 시작할 때와 막 끝낼 때 저항이 가장 적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무의식에 접근하여 강력한 암시를 전달할 수 있죠. 둘째, 유털리제이션. 에릭슨 최면은 활용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활용이란 내담자가 상담 상황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겁니다. 이미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무의식적 자원과 학습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에릭슨 최면에서 활용은 정신 분석에서의 해석, 행동 치료에서의 탈감 작법만큼 비중이 높습니다. 활용은 단순한 기법이라기보다도 핵심 치료 철학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한다라는 철학이죠. 내담자의 저항조차도 활용하고요. 그린도와 밴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항이란 원래 없다. 무능력한 치료자가 있을 뿐이다. 활용을 위해서는 치료자의 자발성과 창조성과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에릭슨은 어릴 때부터 활용의 철학에 익숙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인데요. 그는 활용이 생활 스타일에 배웠습니다. 에릭슨은 내담자를 변화시키는데 모든 차원을 활용했습니다. 저항과 방어와 증상, 흥미와 동기와 습관, 가치관과 철학과 신념, 문화적 배경과 개인사, 주위 환경과 상황 등 모든 것을 활용했어요. 활용을 위해서는 관점 바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한 사실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기존의 관점을 새롭게 바꾸는 것인데요. 특정한 자극에 대해 한 가지 반응만 나온다면 관점 바꾸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해석학적인 조명이라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와 유사합니다. 에릭슨이 최면을 시연할 때 일입니다. 절대로 최면을 걸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한 사람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에릭슨은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최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트랜스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항 활용 기법입니다. 한 어머니가 손가락을 자주 빠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에릭슨은 부모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이를 놔두라는 다짐을 받고 딸을 불러 이렇게 지시했죠. 매일 아빠가 신문을 볼 때 20분씩 손가락을 빨고 엄마가 바느질할 때 20분씩 손가락을 빨아라. 딸의 증상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빨기 빈도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것이 귀찮아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죠. 증상 처방 기법입니다. 엉덩이가 큰 처녀가 열등감으로 에릭슨을 찾아왔습니다. 에릭슨은 대화를 하면서 그녀가 어린아이를 매우 좋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엉덩이가 커서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관점 바꾸기입니다. 셋째, 트랜스. 에릭슨 최면은 트랜스의 힐링 파워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최면이란 영향력 있는 의사소통의 과정입니다. 최면이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최면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요. 최면이란 좌측 뇌의 기능을 억제하고 우측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최면은 트랜스 상태에서 가장 잘 일어납니다. 최면 기법의 핵심은 상대방을 트랜스 상태로 빠르게 유도하는 데 있는데요. 트랜스 상태는 통상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고도의 주의 집중 상태. 2. 의식의 협착 상태. 3. 해리 상태. 4. 변화된 의식 상태. 5. 높은 피암시성의 상태. 6. 유도된 심상의 상태. 7. 이완 상태. 에릭슨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성선설 추종자이며 인본주의 심리학자입니다. 인간의 무한 잠재 능력을 믿었죠. 사람은 이미 모든 자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무의식에 있어요. 치료는 단지 그러한 무의식의 능력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트랜스 상태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트랜스로 들어가면 순간 아하 하는 큰 통찰이 들어섭니다. 트랜스에 들어가면 저절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동안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던 것이 너무나도 쉽게 얼음 녹듯이 문제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무의식적 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목표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죠. 에릭슨은 트랜스의 힐링 파워를 강하게 신뢰했습니다. 넷째, 솔루션 센터드. 에릭슨 최면은 문제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루는 에릭슨의 아들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공포에 질렸죠. 어머니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이때 에릭슨이 침착하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아픈 것이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에릭슨은 대화할 때 항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 소녀가 요실금 증상으로 에릭슨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오줌이 새서 사내 애들의 놀림을 받았죠. 에릭슨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분명히 소변 조절할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소변을 보고 있을 때 낯선 사내가 불쑥 들어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소녀는 소변 보는 것을 꾹 참고 바로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그녀는 그날 이후 요실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야뇨증으로 찾아왔습니다. 에릭슨은 이때 아이와 야뇨증에 대해서는 일절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야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글러브로 공을 꽉 잡는 방법을 토론했습니다. 또한 활을 쏘는 방법도 토론했죠. 아이는 그 이후 감쪽같이 야뇨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에릭슨 최면은 해결 중심 최면입니다. 내담자의 문제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맞추죠. 내담자의 문제를 재정의야 합니다. 내담자를 트랜스 상태로 유도하고요. 다양한 유추와 일화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자연적인 성공 체험을 환기시키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에릭슨은 요실금과 야뇨증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동적인 근육 통제의 결여로 보았죠. 내담자를 트랜스 상태로 유도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들이 터득하고 있는 근육 통제에 대한 자연적인 성공 체험을 환기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 체험을 요실금과 야뇨증의 맥락에 적용하도록 했죠. 다음 두 번째 토픽은 에릭슨 최면의 기법입니다. 에릭슨은 자신의 최면 치료에 대해 구체적인 기법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자들에게 각각 그들에게 맞는 방법이 있음을 강조했죠. 그는 이론화와 체계화를 거부했습니다. 에릭슨의 최면 기법은 후학들이 구조화시킨 겁니다. 에릭슨 최면은 기본적인 최면 암시에 덧붙여서 나름대로 독특한 암시를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암시 화법은 이렇습니다. 전제, 은유, 일화, 이중구속, 선택어, 인용어, 혼란어, 대조어, 빈말, 모호성, 잠입명령어, 포장어, 가능어, 꼬리말, 반복어 등입니다. 마지막 토픽은 에릭슨 최면의 실제입니다. 당신은 혹시 예전에 트랜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자, 바로 지금 해볼까요? 지금 바로 트랜스에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 잠시 후에 트랜스에 들어가 볼까요? 이제 편히 바라볼 수 있는 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점을 계속 바라볼 때 혹시 눈꺼풀이 깜빡거리고 싶을지 모릅니다. 눈꺼풀이 깜빡일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깜빡이다가 혹시 눈꺼풀이 붙으면 눈이 감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깜빡일까요? 아니면 천천히 깜빡일까요? 천천히. 눈이 지금 그냥 감길까요? 아니면 파르르 떨까요? 파르르. 눈이 지금 당장 안 감기고 잠시 후에 감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편안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자, 당신 몸이 점점 더 나른해지면 눈꺼풀이 점점 더 무거워질지 모릅니다. 눈꺼풀이 점점 더 무거워지면 눈이 점점 더 많이 감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눈이 감길수록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눈꺼풀이 꽉 달라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꺼풀이 안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눈꺼풀이 매우 무겁습니다. 당신은 너무 빨리 최면 상태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트랜스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매우 편안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바깥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를 찬양하는 성가대의 합창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기에 마음이 매우 편안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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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점점 더 깊이 마음이 매우 편안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당신의 편안함이 점점 더 깊어짐에 따라 마치 깊은 잠에 빠질 때처럼 당신의 눈은 계속 감긴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이 5에서 하나까지 세는 동안 더욱더 깊은 잠에 빠질지 모릅니다.
5, 넷, 셋, 둘, 하나. 점점 더 깊이 숨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점점 더 깊은 최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우주의 맑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 몸 안에 나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머리는 점점 맑아지고 몸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매우 편안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당신의 편안함이 점점 더 깊어짐에 따라 눈을 뜨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지고 싶을지 모릅니다. 꿈을 꾸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편안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마음이 매우 편안하기에, 기분이 매우 좋기에 당신은 문제로부터 아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져야만 합니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의식하지는 못하는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무의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의식은 기억해낼 수 없지만 무의식은 모든 것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의식의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 이제 당신은 앞으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내야만 합니다. 해낼 것입니다. 마음이 매우 편안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최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나는 비록 지금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자, 잠시 후에 1에서 10까지 세겠습니다. 깨어나게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당신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숫자를 하나씩 셀 때마다 10분의 1씩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결론입니다. 딸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 처제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공부하기를 무척 싫어합니다. 비만이 있어서 체중이 70kg까지 나갔습니다. 딸에게 목표는 공부를 잘하는 것과 체중을 조절하는 것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딸은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맛있는 밥을 줄이는 것도 싫어하죠. 장모님이 미국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요. 장모님은 손녀딸이 컴퓨터만 하고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늘 공부해라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죠. 딸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후렴구입니다. 와이프는 아침 저녁으로 MSN을 통해서 딸과 화상대화를 합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공부에 대한 주제보다도 되도록이면 체중 조절, 다이어트에 대한 주제를 다루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끔 딸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이번 여름에는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 여자는 아름다워져야 한다. 날씬해져야 한다. 그래야 인생을 즐길 수 있다. 공부는 아무 때나 해도 된다. 30대, 40대, 50대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절대로 공부하지 말고 운동과 다이어트만 해야 된다. 에릭슨의 혼돈 기법, 이중구속입니다. 딸은 혼돈스러워하죠. 그리고 딸에게 최면을 가르쳤습니다. 자기 전에 하는 최면입니다. 나의 위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위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해내야만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해낼 것입니다. 에릭슨의 모성 일반화 기법입니다. 저는 제 딸이 반드시 체중도 조절하고 공부도 잘 해낼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에릭슨 최면은 그의 역경 극복을 통해 이룩한 체험의 산물입니다. 에릭슨은 시종일관, 무의식의 자연 치유력을 확신했죠. 호피 인디언들은 병을 고쳐주는 무당을 메디슨 맨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에릭슨은 지구 역사상 최고의 메디슨 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